네, 따끈한 소식을 파헤쳐보는 얼리버드 시사 이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2대1리 김성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김성훈 기자를 떠올려 보니까 이렇게 뭐 시원하다, 네. 사이다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귀기로 잘 듣다 보면 뉴스를 잘 전해주는 것 같지만 한 방이 항상 있는. 아, 그런가요? 예, 뭐 어떻게 보면 이 시사계 핵주먹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최근에 네. 덕실 씨가 휴가를 가고 제가 굉장히 어제 허전했거든요. 네네. 다행입니다. 김성훈 기자 오시니까 굉장히 듬직하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화면은 또 꽉 채울 자신이 있는데 소식도 오늘 또 매일매일 소식도 꽉 채울 수 있도록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오미께서 전해주시는 얼리버드 시사 이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오늘의 이슈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알려주시죠. 예, 보여주십시오. 야, 이거 사기당 아침부터. 요즘 또 장마 시즌이어서 좀 날씨가 꿉꿉한데 네. 오늘 전해드릴 소식도 막 마냥 기쁜 소식은 또 아니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죠 무시할 네. 수도 없고. 일단 네. 첫 번째 키워드로는 일가족 실종을 골라봤습니다. 정말 미스테리예요. 네. 저는. 뭐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 많으시고 지금 세간의 보도도 많이 되고 네. 있는데 체험학습을 떠났다가 연락이 두절됐던 광주 초등학생 일가족의 행방을 쫓는 수사가 오늘로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 가족들의 거주지였던 광주를 비롯해서 마지막 이치가 확인된 완도 지역에 이르기까지 좀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뚜렷한 소식은 아직까지 업데이트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사건 설명을 해드리면은 광주 남구에 거주하던 조윤아 양 하고요. 부모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네. 체험학습을 떠난다고 학교 측에 신청을 했는데 네. 행선지는 제주도라고 당시에 밝혔었다고 합니다. 그럼 한 달 살기 하러 간 거네요. 네네. 저는 몰랐는데 이 교회 체험학습을 떠난다고 신청을 하면 등교를 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인정해줘요. 해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뭐 초등학생 자녀가 없어서 몰랐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저도 알게 됐고 체험학습이 끝나는 기간이 원래 16일이었는데 이달 16일 그때 이후로 소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연락이 안 된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22일에 경찰에 학교 측에서 공식적으로 실종 신고를 했고요. 경찰은 뭐 가족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CCTV 등을 분석을 해서 조형들의 어떤 위치에 대해서 파악에 나섰는데 경찰 조사 결과 제주도로 떠난 게 아니라 전남 완도에서 마지막 행적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네. 전남 완도에 있는 한 펜션에 쭉 묵어온 곳으로 알려졌는데 네. 수영장까지 딸린 펜션인데 네.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뭐 자녀가 있는 가족이 수영장을 가만히 둘 리 없지 않습니까? 그 무조건 물에 넣어야 돼요. 이렇게 하루 종일 들어가 있잖아요. 네. 얼굴만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엄마 입장에서 아이를 물에 넣으면 좋은 점이 두 가지인데 우선 물은 에너지 소비가 많아서 네. 아이들이 엄마를 귀찮게 하지 않고요. 네네. 네. 그러면 먹여만 주면 들어갔다가 안 나오니까 엄마 네. 입장에서 그만한 놀이가 없어요. 여름에 덥기도 하고. 네네. 그런데 아이를 물에 전혀 넣지 않았다는 건 진짜 이상한 일이에요. 네, 여러 가지 좀 합리적 의심이 들고 있는 상황인데 네. 한 달 동안 쭉 방에서 지내온 것으로 확인이 이해가 안 됐고 되네. 예. 마지막 행적이 30일 오후, 지난달 30일 오후죠. 네. 오후 11시쯤 펜션 근처에서 목격이 됐는데 조양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이제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나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찍혔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이 2시간 후에 네. 실종 마지막 행적 이후로 2시간 이후에 네. 조양과 어머니 휴대전화가 각각 꺼졌다고 하고요. 네. 그로부터 3시간 후에는 아버지의 휴대전화까지 꺼졌다고 해서 휴대전화가 과연 왜 꺼졌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관심이나 뭐 이목이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배터리가 떨어졌으면 어딘가 충전을 했을 텐데 차를 타고 갔으니까. 네네네네. 그리고 아이가 엄마한테 엎여 있는 게 아프거나 네. 잠들었거나 이제 네, 그런 네, 모습이었거든요.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처져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화면을 보니까 네. 어디 아픈가? 그럼 병원을 갔을 텐데, 그렇죠? 네, 맞죠. 병원을 갔으면 기록이 있을 테고. 네네네. 여러 가지 뭐 합리적으로 뭐 아팠다던가 여러 가지 뭐 다른 이동 경로가 있었다면 충분히 확인이 됐을 그쵸. 텐데 경찰이 지금 6일이 지나는 이 상황까지도 아직까지 수사에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이유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첫째는 밀항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흔적을 찾을 네네. 수 없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가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현재 상황에서는 뭐 어떻다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경찰이 실제로 뭐 조양의 뭐 가족 실제로 살고 있던 광주 집을 방문을 했었는데 뭐 카드 대금 독촉장이 뭐 여러 장이 있었고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었던 상황이네요. 네네. 그리고 뭐 실제로 월세를 오래 내지 못해서 월세도 좀 밀려 있었다 이런 뭐 동네 주민들이 증언까지 확보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경제적 상황에서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이런 부분을 좀 짐작해 볼 수가 있고 일단은 뭐 산 상황에서 찾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빨리 찾아야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전화가 신호가 잡힌 게 5월 31일인데 네. 오늘이 벌써 6월 말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네, 치면 네. 수사가 개시된 지는 엿새 네. 조금 넘었지만 사실 흔적이 확인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 상황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굉장히 좀 걱정스럽고 근데 제가 김성훈 기자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왜 그 유나양 얼굴만 공개가 돼요? 아, 저도 이번에 몰라서 한번 찾아봤는데 네. 아이가 실종이 되면은 네. 아이의 얼굴을 무조건 공개해야 되는 게 어떤 법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아, 아이를 빨리 찾아야 되니까. 네네. 그런데 성인이 되면은 실종이 됐다고 해서 얼굴을 공개적으로 알릴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아이와 부모의 얼굴을 이제 아이는 공개를 하고 부모는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그런 이유에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뭐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관공서를 들어가 보면 아이가 실종됐다는 사진을 많이 봤던 많이 기억이 봤죠. 있거든요. 근데 워낙 또 성인들이 실종되는 빈도수가 높기도 하거니와 성인들을 다 실종 사진을 공개하면은 또 약간 행정상의 어려움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또 우리나라가 어린이 실종 사건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렇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위기나 상황이 뭐 고려가 돼서 그렇게 하면 어린이 그 얼굴만 약간 공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이뻐서 도대체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굉장히 걱정스럽기는 하던데요. 어쨌든 현재까지로는 들어온 소식이 없는데 뭐 한 200여 명이 지금 흩어져서 네. 아이를 찾고 있고 혹시 그 선착장 근처에서 확인됐으니까 실족했을 수도 네, 있잖아요. 네, 네, 바닷가 네. 근처니까 사고가 났으려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좀 새로 알게 된 게 체험학습을 떠나면 출석으로 인정을 네, 해준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서 한 달이 지난 후에 돌아오지 않고 6일이 지나서야 실종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시간의 어떤 간극이 큰 건데 너무 길어진 거죠. 이번 일을 통해서 그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이 기자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했었어요.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부모와 학부모에게 일주일 단위로 중간에 좀 연락을 보고받는 체계가 좀 확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한 달 동안 뭐 무슨 일이 체험학습을 있어서. 잘 다녀오겠거니 하고서는 사실은 계속 지내왔다가 지금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 당국에서도 좀 면밀한 체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일주일, 뭐 그 기간이라는 거 설정하기 나름입니다만 뭐 일주일 내지는 뭐 열흘 단위로라도 아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다. 이러이러한 생활을 했다라고 좀 중간 보고를 갖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지금 뭐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아동학대가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학교를 안 가면 뭐 재택 수업을 한다. 혹은 뭐 체험학습을 갔다. 이렇게 이제 학대하는 부모들이 선생님께 거짓말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네네. 그 이제 사인만 하면 얼마든지 허락을 받을 수 있으니까 원래는 체험학습을 가는 이유 가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쓰게 되어 있거든요. 아. 근데 그거를 사실 그냥 지원해서 써도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아,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구나. 네, 그런 부분은 제도 개선이 좀 되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 키워드도 가족과 관련된 얘기인데 이 가족은 좀 네. 여기도 가족이네요. 네. 네, 가족인데 네. 영화에 나올 것 같아요. 저 비슷한 영화도 있었는데. 약간 저렇게 세 글자 있으니까 약간 랩 가사 같기도 하고. 네. 앞에만 읽으면 네. 아무튼 수도권 일대에서 이 갭 투자. 갭 투자 뭐 하시잖아요, 네, 갭 투자로 전세 사기를 친 세 모녀 가운데 5친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네.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법조계 소식을 좀 찾아보니까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가 사기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김모 씨를 이제 구속 기소했는데요. 네. 김 씨의 어떤 행적을 보니까 2017년부터 딸의 명의로 서울 관악구하고 강서구에 있는 수도권 빌라 500여 채를 뭐라고요? 500채요. 네, 500개. 5채 아니고요. 500여 채. 5채도만 500개요? 네. 아주 뭐 규모가 큽니다. 네. 오. 전세를 끼고 사들인 다음에 전세를 끼고 사들여가지고? 세입자 85명에게 183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빼돌렸지? 이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신축 빌라 어떤 분양 대행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하고 이제 짜고 네. 임차인을 모집한 다음에 분양 대금보다 조금 비싼 보증금에 전세를 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빌라의 가격이 뭐 2억 원인데 2억 원인데 2억 2천, 2억 3천만 원. 그러면 이 전세 가격에 놓을 때만 돈이 남는 그렇죠. 거네요? 그 금액에서 일부를 리베이트로 빼돌린 다음에 네.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이제 지급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는 갭 투자를 이어왔고, 여기서 흥미로운 게 계약 기간이 뭐 일부 만료된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까 그냥 사시는 게 어때요? 이렇게 뭐 소유권을 아예 떠넘기는 상황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나오는 게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된 네. 분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앞서 말씀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약간 바지 사장을 세웁니다. 바지 사장. 네, 약간 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사회 취약계층을 바지 사장으로 세워서 이분을 집주인으로 돌린 다음에 이분들이 보증금을 받으러 가면은 내가 집주인을 찾았는데 다른 사람이 집주인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 집주인은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 보증금을 중간에 날리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의 수법이라고 합니다. 아니 뭐 그런 그러니까 예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입을 다물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 들은 걸 보니까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이긴 한 것 같아요. 네네네. 분양업자를 잘 꼬드겨가지고 네네네. 분양을 받은 다음에 그거보다 비싼 가격에 전세를 놔서 오히려 차익을 누리는 네네네. 새로운 신종 사기 수법인데 문제는 어떻게 인제 잡혔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럼 네. 세모녀면 모치 말고 딸도 같이 했다는 건가요? 지금 딸들의 어떤 범죄 그 가입 유무도 네. 그 조사 중이에요. 조사 중이고요. 네. 사실은 이 전세가 워낙 또 뭐 일반인들 저 같은 물량 사람한테는 자체가 네, 없잖아요. 물량 자체도 너무 적은데다가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좀 악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더욱더 나쁜 범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좀 통계를 찾아보니까 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네. 넉 달 동안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피해 금액이 2,018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29.7% 네. 급증한 거라고 하고요. 네. 전세금 보증사고 금액이 2017년엔 74억 원이었는데 네. 지난해엔 5,790억 원까지 올라서 네. 4년 새 78배가 폭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세가 특히 빌라 같은 경우는 돈이 많지 않은 젊은 층들이 맞습니다. 많이들 저 빌라 전세를 네. 많이 살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몇 년 전에는 아예 물량이 없어가지고 전세를 하는 것 자체도 힘들었었어요. 네네네. 네. 사기 당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갭 투자 같은 경우는. 네.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게 너무 좀 유의미할 것 같아서 좀 네. 준비를 해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어디다 가입을 하는 네, 거예요? 이게 그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허그라는 업체인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사에다 여기 가면 그런 거 가입을 할 수 네, 있는 그걸 가입할 거네요?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집주인의 어떤 전세 금액을 대신 보전을 해주고 그걸 이제 임차인에게 허그가 대신 받으러 가는 그런 구조인데요. 좋은 허그네요. 네네. 다만 좀 이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집주인이 다른 채무가 잡혀 있으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후순위가 된다는 거죠. 네네, 후순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하실 때 이게 만약에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가 있어서 이 가입 상품을 가입할 수 없으면 계약서를 돌려달라는 특약 사항을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면 계약서를 돌려준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을 중간에 두고 뭐 거래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아마 개인 간 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많죠. 우리가 복비 복비 아끼라고. 아낍시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암암리에 개인 간 거래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네. 만약에 혹여나 그런 거래를 하신다면 부동산과 관련된 공문서 검토가 엄청 필요합니다. 그렇죠.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재된 부동산 소유자 뭐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임대인과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대부분의 좀 근저당권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같은 서류에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건축물 대장을 발급을 해서 부동산 면적 내지는 불법 건축물 여부를 또 확인을 해야 돼요. 알고 보면 이게 주택이 아니고 뭐 다른 뭐 근린 상가로 뭐 예를 들어서 되어 있을 수도 되어 있는 있잖아요. 경우도 있고 예.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뭐 월세 공제 혜택이라던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라는 게 있어요. 전에 누가 살았는지
아, 네, 그리고 전에 어. 얼마의 가격에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금액도? 보통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역이 없기 때문에 네. 신축 빌라일수록 조금 더 조심히 접근하시는 게 좋다.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약할 때 조금 껄끄러운 게 나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때는 서로 껄끄러워도 뭐 요즘엔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양해가 되는데 나중에 일이 발생하고 나면 그 껄끄러운 한마디 확인해 보자 그 말 못한 거 네네. 땅을 치고 후회하니까 네네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방송 볼 때 아씨 기억 안 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말로 그러면 다시 보기로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적응하면서 플레이하다 멈춰갖고 적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5원이요. 네, 5원입니다. 최근에도 제가 언급을 했던 주제이기도 한데 전기세 관련 내용입니다. 많이 올렸어요. 빅스텝이라고. 아, 그런가요? 네,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올려서 전기요금도 빅스텝이라고 어제 그러더라고요. 네, 그 뒤에도 설명드릴 내용인데 올해 3분기 전기요금 5원 올리기로 네.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중요한 게 당초에는 원래 분기당 3원을 올리는 게 최대치고요. 네. 연간 5원을 올리는 게 최대치인데 이번에 한전이 제도 개선을 해서 3분기에 5원을 올리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신에 제도 개선까지 4분기에는 했어요? 올리는 이제 최대 인상폭을 올렸기 때문에 4분기에는 인상이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아, 5원 올리고 연간이 5원이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게 4인 가구 기준으로 한번 따져보니까 네. 월 전기요금 부담 금액이 약 1,535원 정도 한 증가할 달에?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당초 한전이 제출했던 인상폭은 킬로와트 시당 33.6원이었어요. 잊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김성훈 기자가 설명을 3원 올릴 수 있는데 33원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11번. 1원 했던 네. 기억이 나거든요. 33.6원을 올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최대치로 5원을 올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더 올려야 되는 게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6분의 1밖에 안 올려준 네네.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5원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전이 가지고 있는 적자나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5원을 올린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뾰족하게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1분기에 이미 뭐 7조 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네. 이 사태로 가다간 1년에 30조 원 넘는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 지난해 전체 적자액이 5조 8천억 원 정도였으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자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상황이 좀 비상 네.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큰 결정을 내려서 5원을 올리기로 했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공기업이다 보니까 정부가 나서서 좀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네. 얘기도 있긴 한데 지금 초기 정부 정책이 방만 경영, 공기업의 방만 경영에 지금 회초리를 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부 지원이 사실상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가 지금 현재는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33.6원 올려주세요. 그랬더니 좀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어제 좀 기분이 나빴던 게 이렇게 더운데 전기요금을 또 올린다고 네. 이게 더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봄에 올렸으면 그냥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 않았을 텐데 어제 덥죠, 네. 습하죠,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전기세를 올린다고 하는 거예요. 네. 더 화가 나더라고. 실제로 찾아보니까 올여름 뭐 열대야가 평소보다 한 보름 정도 그 제 말. 빨리 찾아왔다고 해요. 그 얘기인즉슨 뭐 에어컨이나 선풍기나 전기를 쓸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래서 한전에서 내놓은 자구책이 7월에서 9월에는 한시적으로 취약계층 요금 부담을 좀 완화해주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약 350만 가구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350만 가구 대상으로 할인 한도를 약 40% 정도로 책정을 해놓은 상황이라고 하니까 네. 어느 정도 좀 내가 대상 가구인지 혹은 어느 정도 할인이 될지는 조금 이후에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전에서는 너무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니 네. 이 5원 올린 거에 대해서 조금 국민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길 바라는 그런 좀 네. 내용도 전하기도 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할인 혜택도 주기로 했다고 하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승적으로 좀 이해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릴 부분이 산업계 관련 얘기인데요. 네. 뭐 일반 가정요금은 가구당 1,500원 정도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산업계, 재계로 얘기를 하면 조금 얘기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단순 단순 계산 시 1kW 시당 전기요금이 5원이 늘게 되면 국내 산업계에서는 1조 4천억 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오르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원체 많이 쓰니까. 네네. 물론 이제 산업용 전기는 다르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뭐 혜택이라던가 할인 혜택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업계에서도 하는 얘기가 뭐 우크라이나 사태, 뭐 지금 고유가 사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지금 뭐 기업에서도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우리도 어려운데 이렇게 우리는 전기도 많이 쓰는데
우리 올리면 1조 4천억 원 되는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돼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금 네. 뭐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평소에 그래도 신뢰관계가 공사든 일반 민간 기업이든 소비자와 있으면 어느 정도 양해가 될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